근데 잘 모르지만 어쨌든 22개월 동안 쇼피파이를 운영해 보면서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회가 아니라 그냥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유튜브로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요. 이사벨도 여기 앉으셔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티콘에서 지난번에 이미 내부에서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서 그때 한 번 한 걸 가지고 다시 조금 더 보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것만 봐도 되는데 그래도 보완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먼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쿤이 한 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게 티쿤을 위해서도 일단 좋고요. 또 다른 분들도 실제로 했던 거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실 거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봐도 되는데 굳이 오셨으니까 그냥 뭐 차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편안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소박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내용을 채우는 데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어제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쇼피파이가 뭐냐? 쇼피파이가 뭐냐 하는 거 개념 규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쇼피하고 맨날 헛갈려 하시는 거예요, 쇼피. 그래서 쇼피파이는 쇼핑몰 빌더잖아요. 쇼핑몰 빌더. 그러니까 쇼핑몰 빌더여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쇼피파이는 쇼핑몰 빌더로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한국에는 카페24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메이크샵도 이 계열이죠. 메이크샵. 딱 이거는 이름이 샵 만드는구나 알잖아요. 고도몰도 이 계열이에요. 그죠? 고도몰. 또 뭐가 있나요? 마젠다 이런 것도 전부 이 계열이라고 봐야 되나요? 좀 틀리죠? 맞아요? 맞나요? 마젠다도 이 계열일 거예요. 마젠다. 근데 하여간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경우죠. 고도몰, 카페24, 메이크샵, 쇼피파이 이런 거를 쇼핑몰을 BUILD 빌더죠.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쇼피파이고 소피는 소피라고 부르나요? 소피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소피네요, 소피. 그죠? 이거는 중국에서 운영하는 종합몰이에요, 종합몰. 화면 공유가 음성도 안 들려요? 아,
소리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운영하는 종합몰이고, 이 종합몰 계열은 아마존, 한국으로 치면 쿠팡, 일본의 라쿠텐, 뭐 한국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이 계열로 봐야 되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뭐 옥션, 지마켓 다 이쪽은 종합몰인데, 종합몰이면서 오픈마켓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오픈마켓. 오픈마켓은 누구나 들어가서 판매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가서 구매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마켓인 거예요. 그래서 쇼피파이는 메이크샵처럼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그럼 티쿤 자체가 쇼핑몰 빌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들은 티쿤을 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2007년에 만들었어요. 티쿤 쇼핑몰 빌더는. 그래서 요키는 티쿤 쇼핑몰 빌더를 갖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2022년도에 티쿤 쇼핑몰 빌더를 버리고 쇼피파이로 이전을 한 거예요. 쇼피파이로 바꿨어요. 쇼핑몰 빌더를. 그래서 이런 경험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질의 응답을 할 겁니다. 왜 쇼핑몰 멀쩡한, 그러니까 요키는 티쿤 직영점이에요. 티쿤 직영점. 요키는 티쿤 직영점인데 멀쩡히 있는 자기 회사 쇼핑몰 빌더를 버리고 쇼피파이로 갈아탄 거거든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질의 응답 형태로 진행을 할 텐데, 중간에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물어보셔도 돼요. 이게 무슨 뭐 아주 어마어마한 강연회도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실제로 해본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 지식을 넓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막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 소화할 수 있고, 또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겨두려고 해요. 우리는 이거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22개월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참석해 준 분은 오늘 뭐 이렇게 사람 얼굴은 안 나오는데 이게 더 전달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사람 얼굴 나오게 했더니 흐리더라고. 흐려서 보이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로 주 대담자는 제이님입니다. 제이. 뭐 티코는 그냥 영어 이름 쓰는데요. 제이님이 요끼하고 공기간판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기간판점은 아직도 티쿤 쇼핑몰 빌더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는 안 옮기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쇼핑몰 빌더라는 게 뭐구나, 그 다음에 요키파이를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는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 잡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2023년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때 노란색으로 돼 있는 때 쇼피파이로 오픈한 거예요. 그 전까지 요 기간 동안은 티쿤 빌더로 만든 요키파이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한 거죠. 이게 2023년 4월 1일인데 어쨌든 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잘 올라가고 오늘 기록까지 업데이트는 못 시켰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출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보통 이제 요키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이 얼마인 것 같아요, 매출? 잘 몰라요. 대략해서 우리는 한 700에서 800만 엔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뭐 틀려도 되는데 7, 800 훨씬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매출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700만 엔. 왜냐하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뭐 광고비 이런 걸 다 들어가면은 자기가 직접 제조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400만 엔이면 손익분기점입니다. 근데 티쿤은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다 사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7, 800만 엔을 손익분기점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처럼 100엔 950원 선이면 한 700만 엔 선이면 거의 손익분기점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럼 700만 엔 이상은 계속 남는 건데 제가 장담하지만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사고만 안 치면. 근데 뭐 사고 칠 것도 없어요. 이제 하도 그전에 티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이제 사고를 별로 칠 거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뭐 자료 업데이트는 계속 해드리니까 중간에 티쿤 카페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용기점을 쇼핑으로 이전했잖아요. 2023년 4월에 이전을 할 때 고민 없이 이게 이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회원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회원이 새로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또 어려운 결단이 뭐가 있냐? 가격 올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가격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떨까?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거 하고 이렇게 플랫폼을 갈아버리는 거잖아요. 새집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사했는데 거기에 무슨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GTX가 간다 그랬는데 이전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별의별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니까 사람은 새로운 거 하는 거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쇼핑몰 운영 시스템을 옮긴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고민 없이 쉽게 이전할 결심을 할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주인님 어떠셨어요? 네, 고민 없이 쉽게 이전 결정을 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사내에 이제 쇼피파이를 이제 경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쇼피파이는 이제 다른 플랫폼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전 과정까지 갔을 때 내지는 뭐 이전을 다 한 이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뭔가 이제 이슈가 그때 가서 깨달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고민을 했죠. 그렇죠. 네. 지금은 한국에서 쇼피파이 많이 쓰나요? 어떤가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만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굳이 쇼피파이가 그렇게까지 큰 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판매하신다 그러면 아직까지 역직구들을
쉽게 생각하시니까는 그런 분들은 요즘에 이제 쇼피파이를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외 직판을 해외로 파는 걸 고민하는 분들은 쇼피파이를 좀 쓰는 것 같아. 네, 이런 역직구 거죠. 방식으로요. 네. 그 지금 한국에서 카페24가 일본 서비스를 하다가 지금 사실은 업데이트를 중단해 버렸어요.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24가 일본에 진출했다가 철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해외로 팔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거는 쇼피파이밖에 사실은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메이크샵하고 고도모는 어쩐지. 근데 이미 날 샜다고 봐야죠.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있는 사이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2023년 4월 무렵에는 우리가 쇼피파이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옮겨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또 어떤 걸 제일 염려했었나요? 옮기면서. 역시 이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비용. 예, 투자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네.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전의 시스템과의 연동, 그러니까 어. 뭐 물류 같은 시스템이 잘 연동이 돼서 무리 없이 작동을 하는가 뭐 이런 좀 우려가 있었고 예. 뭐 단순하게는 이제 막상 이전했는데 고객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더 좋아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뭐라 그러죠?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죠. 진짜 좋아질까? 그거는 뭐야? 회원 이전 문제는 걱정 안 됐었나요? 회원 데이터, 그러니까 회원 계정을 이제 이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걱정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가장 염려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효율 얘기가 제일 걱정이 됐다는 거네. 했을 때 과연 좋은 점이 있나? 네. 데이터를 구매 이력이나 이런 거 넘어가는 거는 괜찮았어요. 아, 뒤에 그거 나오죠? 네, 예, 뒤에 나오니까 뒤에 질문하는 거로 할게요. 중간에 계속 같이 질문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니까. 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쇼피파이로 이전했을 때는 염려했던 게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뭐 투자 비용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염려했던 뭐 물류 시스템 연동도 크게 무리가 없이 해결이 되었고, 이제 기존 고객들이 사이트 이전하고 나서 좀 익숙해졌던 부분에서 좀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좀 생각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이탈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었는데 그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제 신규 고객에 있어서는 보통 예전에 이제 플랫폼이었으면은 자주 받았던 이제 문의가 좀 줄어들어서 오히려 사이트의 편의성은 조금 더 높아져서 그 부분에서 좀 실익이 얻는 게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걱정했던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고 없었다. 오히려 이제 새 고객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전화나 메일로 문의했던 부분이 없어진 걸 보면 충분히 사이트 내에서 고객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트 편의성이 높아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뒤에 나오는 건데 미리 당겨서 나와 버렸으니까 미리 여쭤보면 기간과 비용이 얼마가 들었나요? 10번 질문이에요. 조금 표를 같이 보면서 그럴까요? 자, 13번 질문이네요. 이거예요? 이거랑 다르네.
그러니까 용기점을 쇼피파이로 이전하는데 기간과 비용은 얼마가 들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전을 검토한 시점 나와서 표할래? 아니. 예, 괜찮습니다. 네, 그냥 이전을 검토한 시점부터 하면 그냥 통으로 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이트 제작은 외주 업체에 맡겼는데 그 외주 업체에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개발을 할 건지를 협의를 하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서 네, 웹상에서 첫 시안 확인하기까지 2개월 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자잘하게 기능이나 뭐 오류 같은 수정 같은 거 하는데 2개월 해서 총 4개월, 외주업체에 4개월 걸렸고요. 비용은 한 2,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 이제 계약 뭐라 그러죠? 외주에 맡겼던 2,800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이라서 한번 뭐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자료는 통으로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발주할 때 이런 내용으로 발주했다는 거죠. 네, 서로 이 내용까지를 이제 해주는 걸로 해서 비용을 산정을 하죠. 예. 최종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발주할 때 요청 사항이고 이 발주를 해서 2개월 걸린 다음에 시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시안을 확인하고 기능 및 오류를 고치는데 2개월이 걸렸다. 네. 그래서 총 6개월이라는 건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 발주 내용을 정리하는데 2개월이 걸렸다는 뜻이네. 네, 그게 한 1개월 정도 잡았고요. 외주 한 4개월 잡았고, 그리고 외주 제작이 끝나면 저희가 내부에서 또 작업해야 되는 게 한 1개월 있어서 그거 준비해서 이제 이전했다라고 해서 총 기간 6개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요기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발주할 거를 준비하는데 1개월이 걸린 거고 네. 그거를 외주 과정에서 외주 주고 첫 시안 받고 또 검증하고 하는 과정까지가 4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1개월은 또 부분 수정한 기간이었고 아니요. 외주는 이제 저 4개월이 다고요. 저 작업까지가 끝나야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연결이나 뭐 물류 이런 거, 연결하고 결제사들 심사받고 이런 건 사이트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심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나머지 작업이 한 1개월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주 준 상태에서 사이트가 구축되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이 1개월 있다. 네, 네. 물류 연결, 그다음에 결제 회사에 승인 받는 것 네. 이런 과정이 또 1개월 걸린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1개월, 4개월, 1개월 이렇게 걸렸다고 보는 거고 발주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발주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통으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800만 원에 외주 준 거네요. 네. 되게 싼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싼 거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내부 운영비가 안 들어간 거죠. 내부에서 회의하면서 들어간 거, 뭐 어쨌든 검토한 거, 이것도 전부 비용인데 어쨌든 공식 외주 비용은 2,800만 원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좀 개발을 좀 별도로 개발해서 붙이는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800만 원 안에 들어갔나요? 네네. 그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특수한 기능이 없으면 2,800까지는 안 들 겁니다. 2,800만 원 더 들었는데 너무 싸게 한 거지. 이거를 누가 4개월 동안 2,800만 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2,800만 원 들었고 여기에 투입된 우리 내부 인원은 몇 명이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제품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 등록하기 전에 제품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단순 작업이라서 아르바이트를 한 2개월, 3개월 정도 이제 한 분 고용해서 그 작업을 했고요. 예, 아르바이트 한 명 예. 2, 3개월. 네. 아르바이터 1인 2, 3개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디자인 팀에서 일부 이제
업무, 그다음에 시스템에서도 좀 이제 부분적으로 등록하고 하는 업무, 마케팅 팀에서도 업무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뭐 4개월 동안 인원으로 따지면은 통상 저희 쪽에서 한 사람 정도는 이 작업에 투입이 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외주 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도 그 해당 제이님 지휘하는 사업부에 사람이 꽤 있었는데 최소한 한 7, 8명 이상은 있었잖아요. 다 합치면. 네, 헤드사인까지 예, 합치면 다 네. 합치면 7, 8명 있었는데도 외주를 주는 게 더 좋았어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는 게 맞아. 그때는 네네. 주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줄 수밖에 없었다가 줄 맞죠? 수밖에 네. 없었다. 만족하세요? 이 결과에? 외주 준 결과에? 네, 저는 만족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만족하냐 안 하냐라고 따지면 만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 다음 페이지도 연결해서 마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외주 쪽에서 사이트 제작 관련 이제 4개월 정도 제작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이전하기 이전에 내부에서 해야 되는 작업 1개월에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를 보시면은 우선 기존 고객 데이터 이전이 있고요. 네. 네, 요거는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모였던 고객들의 데이터를 티쿤 빌더로 만들었었던 플랫폼 얘기예요, 그죠? 네. 티쿤 빌더. 예. 네, 그 고객 데이터를 이제 쇼피파이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주문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옮길 수가 없었고 저희는 이제 기존 고객의 계정만 옮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정만. 예, 저희가 이제 티쿤 빌더에서 고객 계정을 다 이메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쇼피파이로 그대로 형식만 조금 편집해서 업로드해서 하는 거엔 큰 무리가 없었고 다만 이제 SNS 로그인으로 하는 그런 계정은 이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외한 기존 고객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편집해서 쇼피파이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기존 요끼.jp도 회원 아이디가 이메일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메일로 인증을 받아서 처리했었다. 그래서 뭐 크게 무리는 없었다고 보면 되네요. 네. 예. 또 말씀하시죠. 예. 네. 그리고 결제 쪽 세팅도 그러니까 비번만 재설정하면 됐었네요. 회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회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시스템이 아예 달랐으니까 그전엔 티쿤 거였고 이건 쇼피파이 거였는데 다행히 아이디는 같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이메일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왔었고 그래서 이 이메일로는 비번만 설정하면 되도록 해놔서 큰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네, 이전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나 비번 데이터만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만 고객이 재설정해 주시면 됐다라고 예, 보시면 비번 되고요. 재설정만 하면 됐어요. 예. 예. 그리고 결제 쪽에 이제 저희가 쇼피파이 페이먼트하고 코모즈, MP 결제 요 세 가지를 결제 수단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쇼피파이 페이먼트는 뭐 사실 심사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설정만 하면 바로 이제 결제 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일본에서는 JCB 카드사 요것만 이제 사전 개별 심사가 필요해서 요게 한 3주 정도 걸렸고요. 이게 JCB 카드사가 일본에서 제일 큰 카드사에 해당되죠? 제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꽤 많이 쓰는 카드입니다. 많이 쓰는 카드사인데 이런 JCB 카드 같은 걸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놓지 않으면 고객은 불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쓰는 거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동 등록은 안 되고 통상 3주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쇼피파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결제 수단인 이제 수단들은 다른 외부 결제를 좀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은행 입금이라든지 편의점 결제 이런 거는 저희는 코모즈라는 회사를 이제 연동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코모즈는 티쿤을 이용하면 그냥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심사에 한 2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현재 티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MP 결제라고 좀 일본의 특수한 결제 수단이긴 한데요. 청구서 결제라고 이제 신용 결제라고 하죠. 우선 물건을 구입을 하고 뭐 그 다음 달이나 이럴 때 이제 청구서를 발행해서 그 이제 결제 금액을 좀 나중에 내는 그런 형태인데 요것도 이제 외부 결제사를 이제 연동하기 때문에 요 심사가 한 10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예, 하여간 이것도 일본에서 작은 쇼핑몰들은 잘 승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이 즉각 결제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결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쓰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혹은 금액이 막 1억이 돼 이럴 때 쓰는 방법인데 티쿤이 제공하는 나름대로 좋은 결제 수단 중 하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류 세팅.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가와 글로벌 시스템하고 좀 연동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이제 항목 설정해서 변경하고 뭐 연동하는데 이제 요 세 가지 작업이 한 1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이런 거는 전부 다 티쿤 지금 현재 판매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쓰던 수단이니까. 이렇게 쇼피파이를 쓰더라도 티쿤이 있으면 편리한 건 맞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진행을 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늘 걱정을 하는 대목이죠. 기존 티쿤 쇼핑몰 빌더를 쓰던 고객에게 갑자기 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쇼핑몰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니까 옮겨야 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 처지예요. 좀 두렵잖아요. 기껏 모아놨던 회원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데 기존 회원에게 쇼피파이로 이전 안내후. 근데 쇼피파이가 아니죠. 그냥 요끼.jp 새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옮기세요. 회원 등록 새로 해야 돼요. 이 안내를 한 거예요. 이때 쇼피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그냥 업그레이드 했다 그랬나요? 네, 저희는 이제 사전에 사이트 리뉴얼을 한다라고 사이트 리뉴얼이라고 표현했구나. 공지를 했고요. 예. 네, 그 공지를 하면서 이제 취급하는 제품도 많아지고 그 제품 찾기도 편리해진다라는 이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좀 불편해지는 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되고 이전에 주문했던 이력들을 좀 열람할 수 없다. 그거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좀 필요하면 연락을 하면 이전 기록을 우리가 안내해 드릴 거다라는 그런 사전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뭐 당일에 당일 이전 한 달 그때는 이제 행사로 뭐 쿠폰도 배포하고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전으로 인한 이탈은 없었다고 봅니다. 불평은 없었나요? 기존 고객들은 사실 좀, 이전 이력을 볼 수 없어서 그런 부분 불편했다 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해져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라고 심각한 봅니다. 트러블은 없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 회원이 이거 뭐 똑같은 얘기긴 해요. 근데 일단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회원이 쇼피파이로 이전한 뒤에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나요? 기존 회원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이탈 없었다는 거죠. 별로. 네, 어느 정도 유지라기보다는 이제 쇼피파이 이전으로 인한 이제 이탈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이 쇼피파이로 만든 용기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있었던 기억나는 평가가 있나요? 사실 뭐 쇼피파이로 만든 용기점이라는 인식은 없었을 거고 이제 리뉴얼과 동시에 고객 입장에서 바뀐 거는 이제 이전 이력을 볼 수 없다는 이전 거. 이력, 그 전에 구매했던 이력은 예. 볼 수 없었다. 네, 그다음에 비밀번호 다시 세팅해야 됐다라는 점이 조금 불편했을 거고, 이거는 사실 쇼피파이 이전과는 관계가 없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리뉴얼 하는 김에 상품이 굉장히 취급 상품이 많아졌기 때문에 카테고리나 상품명을 좀 다시 분류해서 작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거랑 동시에 좀 가격 조정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한 이제 평가는 있었지만 쇼피파이로 이전한 단순한
점만 가지고는 이제 특별한 리뷰는 없었습니다. 그건 뭐 리뉴얼을 하든 안 하든 네. 대여를 바꿔버리면 누구나 불편한 건 불편한 거잖아요. 네, 일부는 불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진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큰 트러블은 없었네. 네, 그죠?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쇼피파이로 이전을 하고 나서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장점과 단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장점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쇼피파이에 대한 장점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거니까 티쿤의 플랫폼과 쇼피파이의 플랫폼 요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서버가 안정화됐다라는 부분이 서버가 안정됐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서버에 조금 불안정한 이슈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예. 이게 안정화되면서 이제 속도 관련된 이제 문제점도 많이 개선이 돼서 속도가 빨라졌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웹페이지 성능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GT 매트릭스라고 예. 그걸로 이제 예전에 이제 티쿤 빌더를 사용했을 때 한 이제 2등급 정도 나오는 게 쇼피파이로 이전한 후에는 B등급 정도로 예.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면은 굉장히 B등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속도, 기능, 성능, 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총 평가를 해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 저는 B등급이면 뭐 2등급 지금 현재 에드사인도 2등급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또 관리 면에서 관리 면에서 장점과 단점은 일단 서버가 안정된 게 제일 중요하고 서버가 안정되면서 로딩이나 이렇게 열리는 속도 등이 굉장히 빨라진 네, 거죠. 그러니까 웹페이지의 성능이 올라갔다라고 웹페이지 이제, 성능이 올라갔다. 예, 그리고 이제 용기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제품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다라는 부분. 제품 등록과 관리가 편해진 거죠.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제품 등록과 관리가 편해졌다는 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티쿤 빌더하고 쇼피파이밖에 조금 사용한 이력이 없어서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티쿤 빌더는 사실 좀 이제 오더메이드를 기본으로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수만 가지 이런 제품 등록을 하고 뭐 그걸 관리하고 수정하고 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 기능이 좀 부족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예. 쇼피파이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등록하고 또 일부 이제 소팅해서 그 소팅한 부분만 또 일괄 수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편하다라고 부분 수정, 부분 일괄 수정이 쉽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네. 예. 그리고 뭐 태그 같은 기능 사용해서 내가 세그먼트를 좀 내가 보고 싶은 아니면은 추적하고 싶은 그런 거를 설정해서 보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앱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네. 잘 찾아보면 내가 원하는 기능은 어딘가의 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능도 편리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서 네. 자기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네, 크게 그 정도. 그 정도. 일단 어쨌든 그 요키 입장에서는 상품 등록이 굉장히 편해진 거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양이 많아도 쉽게 등록할 수 있고 또 어느 아이템만 일괄 설명을 붙이는 것도 되게 편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필터링해서 네. 내가 원하는 것만 이제 일괄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 안 했는데. 단점 말씀해 주실래요? 7번의 단점. 예.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은 어쨌든 크던 작던 이제 고정비 수수료가 이제 하는 게 단점인 것 같고요. 쇼피파이 수수료가 따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피파이의 월 사용료와 그러니까. 그다음 앱이나 뭐 이런 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고정비가 어쨌든 발생은 한다. 쇼피파이 이용료, 그죠? 이용료, 이용료와 앱. 그다음에 앱 이용료. 그리고 저희 지금 티콘 빌더와 비교를 하자면 티콘 빌더에서는 굳이 안 내도 됐던 이제 외부 결제 수단을 이제 연결하는 데에서 오는 추가 수수료. 예. 외부 결제 어느 정도 말씀하세요? 이용료는 이제 플랜마다 틀린데요.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드 플랜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월 한 25달러 정도 내고 월 25불. 잠시만요. 네, 어드밴스 250불이고요. 250불. 300불이고 1년에. 월 300불? 뭐 껌값이네 뭐. 어쨌든 뭐 하여간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거 300불이 월 300불이라는 게 얼마 안 되잖아. 조금 보시면 금액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예요? 아니요, 더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네. 이거? 밑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 예. 자 봅시다. 여기 자 정리해 놓은 거 보죠. 예. 연간 계약으로 했을 때 저는 월 24불로 떨어지는데. 어드밴스드 플랜이 지금 저희 판매사들이 지금 쇼피파이가 플랜이 세 가지인데요. 베이직하고 쇼피파이 그리고 어드밴스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그 판매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 중간 플랜인 쇼피파이 플랜 쓰시고요. 이게 월 사용료가 지금 65달러.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드밴스드는 쇼피파이보다 더 비용이 지금 더 비쌉니다. 근데 저희 용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이제 첨가하다 보니까 어드밴스 그리고 또 일하는 직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어드밴스드 플랜을 썼는데 보통의 판매사 뭐 5인 미만이시라고 하면은 그냥 쇼피파이 플랜 65달러짜리 쓰시면 됩니다. 연간 65달러? 아니요, 월이요. 이건 24달러라는데? 요거는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 매출액 이해하실 때는 240달러, 네, 250달러라는 맞습니다. 네, 거죠? 네, 월. 네, 맞습니다. 네. 예, 하여간 뭐 이거는 확인을 네. 해야 되는 거니까 연간 계약으로 해서 월 네, 맞습니다. 연간 계약일 때 월 240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쇼피파이 플랜도 연간 계약으로 하면 월 한 55달러 정도 되는데 그냥 월 단위로 결제하시면 65달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대비 5%가 저 이용료가 되는 그 정도. 아, 5%안 돼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면 그 250달러면 3,000달러면 그 400만 원, 500만 원. 아, 연간 250달러라니까요. 그러니까 연간 월. 연간 연일 때 월 250. 연 1년 단위 계약에 네. 1년 단위 계약을 했을 때 네, 월 240달러다. 네, 네, 네. 그게 한 4%, 5% 된다 이거죠. 뭐의 4%요? 매출액이. 그럼 매출에 따라서 다른데? 다 다른데 아까 경상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아니죠. 예를 들어서 700만 N인데 N. 7천만 원에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에서 저게 그러니까 0.5%. 300불이 넘으니까 3,000불이 넘으면 그게 450만 원이 되니까 10%가 되죠. 5%. 어떻게 0.5% 아닙니까? 5%. 그래? 네. 아니 그건 월인데 700만 불은 연으로 따지면은 10억인데요? 아까 그거는 그 월이잖아요, 월. 네, 네, 네.
원리는 그 10분의 1. 그러니까 신경 쓸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알아는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미니 오렌지는 소셜 로그인인데 이거는 단위가 월인가요? 그냥 예, 연간 계약금만 별개를 보시고 저희가 실제로 지금 앱 사용하는 것만 총 한 달에 얼마 드냐? 한 달에 예, 이제- 하시면은 저 25불을 빼면은 130불 정도를 앱 사용료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0불. 예. 그럼 14달러당 1,450원으로 따지더라도 2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이제 알아는 놔라 이런 정도지 이런 게 부담스러우면은 장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억을 넘게 파는데 10억 거의 8, 9천만 원, 월 8, 9천만 원인데 뭐 월에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앱이 무료 앱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POD 제품 같은 경우도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앱을 열심히 많이 쓰신다고 해도 유료 앱 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요끼 수준에서 쓰는 게 이 정도다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요끼는 제 생각에는 웹을 굉장히 잘 다루는 수준이에요. 워낙 오래 했고 또 제이님이 이런 데 능하기 때문에 효율 있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썼을 때 월 뭐 13만 원이 되든 30만 원이 되든 신경 쓸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베이직이랑 스피파이랑 어드밴스드가 있잖아요. 근데 스피는 어드밴스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스피파이나 베이직을 셀렉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베이직은 일단 전에는 사용이 가능했는데 쇼피파이에서 정책을 바꿔서 직원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인원수가 여러 명이. 그러면은 판매사에서 이용하실 때 주문이나 고객 응대하신 분도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 하신 분도 확인해야 되고, 뭐 개발하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웹을 좀 다루신 분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또 권한이 다 되는 권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중에서 재무나 이런 쪽을 보면 안 되는 권한을 이제 부여해야 되는데 아이디를 하나만 쓰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직원은 최소 2-3명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면은 베이직은 안 되고 쇼피파이 네. 지금 일본에서 근데 하면요 일단- 한 명까지예요. 네. 첫 번째 물어봤었던 건 티쿤하고 그 사용사가 선택하는 옵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티쿤 용기점은 이걸 선택한 거고 각 회사는 자기에 맞는 거 선택하면 돼요. 네, 일본에서 베이직은 지금 한 명까지만이고요. 그다음에 쇼피파이 플랜으로 지금 가능하세요. 예전에는 베이직도 되는데 지금은 베이직이 안 돼요. 쇼피파이에서 정책을 바꾼 거라서. 실제로 이제 비용을 비교를 해보시면 베이직을 사용했을 때의 결제 외부를 붙였을 때의 추가 수수료하고 어드밴스드를 사용을 했을 때의 결제 외부 결제 추가 수수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어드밴스드가 더 이길 수 있거든요. 의료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베이직을 의료적으로 선택해 산하에서 사용하려면 베이직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네, 예, 사용 자체를 못 하세요. 네. 티쿤하고 상관이 네.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아니요. 근데 계정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받은 공지로는 티쿤에서 저희에게 티쿤 계정을 관리하고 저희가 그 계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려면은 베이직의 1인 운영으로는 이 시스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쇼피파이가 되거든요. 이게 맞는지. 아니요.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섞이셨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티쿤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요.
티쿤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피파이가 샵 빌더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랜은 쇼피파이 플랜으로 이용을 하셔야지 운영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고 직원 등록이나 외부 결제 수수료나 이런 면들에 이득이 있으신 거고요. 베이직 플랜은 이전과 달리 지금은 물리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도 실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예, 하여간 뭐 이런 내용은 제 생각에는 이런 수수료는 그냥 껌값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뭐 알아는 놓자 이런 정도고, 그래서 아까 단점은 어쨌든 수수료가 들어간다. 앱 수수료. 그리고 그 수수료 비용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끼의 경우는 지금 한 달에 얼마였죠? 앱 사용이 130이고 쇼피파이 월 이용료를 한 $300 보시면 되니까 총 $430 정도 보시면 될 한 것 같아요. 달에? 네. 그럼 한 60만 원, 넉넉 잡고 6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는 거죠. 한 달에. 예, 한 달에. 요끼는 60만 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렇게 쇼핑몰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인건비에서 한참 밑가잖아요. 근데 이걸 안 썼을 때 생기는 문제에 비하면 진짜 싼 금액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단점 있나요? 어땠나요? 단점은 그다음에 뭐 이것도 처음부터 쇼피파이를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티쿤 빌더에서 이제 이전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전 데이터가 고객 계정 외에 이전 데이터 이력이 이전이 안 돼서 좀 관리자나 고객이 서로 불편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도 이전 고객하고 계정이 좀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통계도 조금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전했을 때 생기는 단점이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쇼피파이 자체의 단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전했을 때 단점. 쇼피파이가 중국 건가요? 캐나다 국적인데, 네. 캐나다 국적자인데 이미 미국이 하도 투자를 많이 해서 미국 자본 거로 됐다고 봐야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탄생한 거고 실제로 소유자는 미국일 거예요. 미국 자본 이미 가졌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AI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정보를 빼내갖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요새 AI 것 때문에 그 딥시크도 그렇고 이제 그 오픈 AI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워낙 조물애기들이라서 우리한테 신경 안 쓰니까. 여기 고객이 또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되게 물건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거 말고 해킹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대회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대상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용기점이 어쨌든 쇼피파이로 다시 이전한 상태에서 용기점 홍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유료 광고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구글 애즈, 야후 쇼핑 이렇게 두 군데서. 예. 유료 광고 하는 거는 구글 애즈하고 야후 쇼핑. 네, 두 곳에서 키워드 광고, 그다음에 피맥스 광고 이렇게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쇼핑몰을 티쿤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이 주제를 갖고 또 다른 이런 검토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로 넘기는 걸 하죠. 오늘은 이제 뭐 굳이 이 주제가 아니어도 큰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여기 묻혀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은 좀 다른 문제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쿤 샵빌더, 그 전에 요끼를 이전하기 전에 티쿤 샵빌더 갖고 만들었을 때와 요끼로 이전한 이후에 홍보나 마케팅에서 좀 바뀐 게 있나요? 홍보 자체로는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이 유료 광고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더 편해진 점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SEO나 뭐
광고 운영, 이게 한 10번 질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요거도 다음번 주제로 아니요, 묶어서- 10번. 10번?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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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네요. 예. 쇼피파이로 이전한 후에 검색어 광고나 SEO는 검색 최적화라는 거죠.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검색 최적화 설정 면에서 바뀐 게 있거나 편리한 게 있나요? 네, 우선 광고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피맥스 광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구글 머천트 센터하고 이제 자동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PMAX 광고라 그랬나요? 네. PMAX 광고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구글 쇼핑 리스트 광고에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지 기반의 이제 구글에 쇼핑몰들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PMAX 광고는 그 구글 쇼핑몰 소개 광고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광고 기법 설명할 때 그림하고 같이 한번 보여드리는 거하고 여기서는 어쨌든 쇼피파이를 이용했을 때 구글 PMAX 광고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피맥스 광고를 하려고 하면 이전 같았으면 이제 그거를 머천트 센터에다가 그 제품을 다 이제 업로드를 했어야 됐는데 쇼피파이를 사용하면 그냥 제품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설정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광고를 특별히 더 이제 관리 안 해도 되죠.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이 편하고 SEO 설정 면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에 이제 그리고 저희는 사용 안 하는데 이제 인스타나 페북 이제 광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광고 플랫폼이 연동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쇼피파이가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SEO 설정, 그 기본 기능에서 페이지 타이틀, 메타스크립션, 그다음에 URL 구조, 사이트 맵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내가 그거를 설정을 안 해도 자동 생성돼서 그런 게 좀 편리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이 없는 부분은 앱을 사용해서 좀 추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지, 뭐 알트 태그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쇼피파이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 기본 기능이 없는 거는 앱 쓰셔서 설정하시면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광고 노출하는 게 쉬워졌다는 뜻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SEO 이제 공수니까 안 든다. 노력이 네. 덜 들어간다는 네. 거죠. 자, 이 건은 지금 여기서 묶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3월 8일 날 자사몰, 독립몰을 티쿠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냐 이 주제를 정리할 때 같이 일괄해서 홍보 채널을 소개하는 거로 대신을 할 텐데 일단 여기서는 어쨌든 쇼피파이를 쓰면 노출하는 수고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네. 예. 일단 요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예. 좀 봐주시면. 그 SEO를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뜻인가요? 네, 자동으로 그냥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추가로 등록을 안 해도. 자기가 임의로 이럴 것이라고 네, 그냥 생각하고 아니 제품이 쇼피파이로 만들면 거기에 쇼피파이를 등록할 때 등록하는 내용이 저절로 노출된다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 등록을 하잖아요. 쇼피파이 그 플랫폼에서. 예. 그러면은 등록된 제품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명,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뭐 요게 아마 기본 몇 가지 예, 그게 이제 기본 설정으로 바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뭐 수정하고 이러는 거는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자가 뭔가 등록을 하던가 일괄 등록을 하던가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용기 플라자의 사이트 유입을 보시면은 이제 2022년 이제 티콘 사용했을 때랑 2024년 이렇게 좀 비교를 했는데 네. 오가닉 그러니까 SEO 쪽으로 유입이 이제 훨씬 많이 늘었고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네. 예.
공수를 덜 들이고 유입은 늘었고 온라인 광고비를 보시면은 지금 뭐 830만 엔 쓰던 거를 이제 640만 엔 광고비를 줄이면서도 매출은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대비 광고비 비율 이거는 뭐 딱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전체가 올라가 버리면 광고비가 저절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가닉은 무료 광고라는 뜻이거든요. 그 무료 광고로 들어오는 회원의 비율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대비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광고비를 아무리 써도 광고비 비율은 줄어듭니다. 근데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통계죠. 이거는 유료 광고고 이거는 무료 광고예요. 자, 무료 광고의 유형과 유료 광고의 유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월 8일 설명회 때 말씀드릴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가닉으로 들어온 회원 비율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예를 들어 4%가 늘었다는 건 공짜로 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수도 없었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죠? 매출은 이렇게 늘었는데 광고비는 줄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3월 7일이네요. 3월 7일. 다음 티쿤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 채널, 그 다음에 1인당 회원 획득 비용, 그 다음에 회원 1인의 가치, 이게 사이트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 간판은, 용기는, 포장재 리본은 각각 회원을 유치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그 회원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회원의 가치는 얼마인지 이거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3월 7일이에요. 7일. 금요일입니다. 하여간 안 오셔도 돼요. 유튜브로 보셔도 충분한데 그냥 이제는 해외 직판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셨을 때 그냥 인사할 겸 이렇게 오시는 거죠. 또 여기서 같이 얘기하면은 훨씬 더 생생하기도 하니까 그냥 놀이 삼아 오시는 거죠. 굳이 안 와도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 못 보시는 분은 또 동영상 올려드리니까 동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룬 주제는 쇼피파이로 이전한 뒤에 검색어 광고나 SEO 설정면에서 편리한가요? 이걸 다룬 거고, 자,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티쿤을 하고 있냐 하는 거는 3월 7일 날 금요일 날 설명하는 거로 할게요. 자, 홍보비는 그동안 얼마 사용했나요? 이것도 그날 다시 정리해서 다시 같이 얘기 나눠요. 이거는 뭐 광고하고 연동되는데 그냥 이것만 따로 따져보죠. 쇼피파이로 이전한 후에 매출이 올랐는데 영향이 있다고 쇼피파이로 옮긴 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러니까 쇼피파이 자, 잠깐 한번 보죠. 자, 이게 어쨌든 이때 옮겼어요. 이때 쇼피파이로 옮기고 2023년부터 이제 또 올라간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보통 2025년 오늘도 거의 6천만 엔 됐더라고요. 600만 엔이 됐더라고요. 54%는 되게 많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게 영향이 있었나요? 쇼피파이로 옮긴 거 하고? 쇼피파이 이전 자체로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라고 이제 판단했던 그 시점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야 됐는데 이전에 티쿤 플랫폼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고 그걸 쇼피파이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그 결과 뭐 매출 증대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많이 등록할 수 있었다. 많이라는 건 어느 정도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15페이지. 네. 그러니까 이전 이후 이제
저희가 티콘 빌더를 쓸 때 제품 가지고 한 1,100개 정도 제품을 등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쇼피파이로 이전을 하면서 제품 자체로는 이제 4,300개 정도인데 여기 이제 옵션 조합 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옵션 조합까지 생각하면 거의 37,000종 정도 이제 제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022년에 고객이 이제 몇 가지 종류로 구매했냐 요거를 좀 봤더니 735개 종류에서 매출이 나왔거든요. 총 매출에서. 근데 이제 쇼피파이로 이전 이후에는 거의 2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품을 아무리 많이 늘렸어도 결국 사는 건 똑같더라, 사는 제품은 똑같더라라고 했으면 큰 저기가 없었을 텐데 실제로 이제 판매된 제품 가짓수도 2배 이상이 늘었다는 거는 제품이 많이 늘면서 그게 이제 매출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보면 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품 가짓수가 늘어나도 고객이 예전에 저 티콘 빌더 때는 제품을 찾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검색 네. 기능이라던가 그런 것도 그러면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품을 저희가 많이 늘리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제품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고객이 내가 찾고 싶은 제품을 찾다가 지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많이 늘린다라는 전제에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빨리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기능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이제 쇼피파이로 해결이 되어서 제품 수도 많이 늘릴 수 있고 고객도 찾기 쉬워졌다. 근데 찾기 예. 쉬워졌다는 건 분류가 쉬워졌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등록한 분류, 그러니까 필터 기능, 그러니까 옵션 기능이 좀 예. 예, 필터, 옵션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하고 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쉬워졌다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상품 조합이 쉬워졌다. 예.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로만 보면 상품 수가 많아졌다는 거고 많아진 거에 연동해서 팔린 상품도 많아졌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쇼피파이 영향이라고 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네. 광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는. 23년 초에 이전했나요? 23년 4월에 4월에. 예.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여간 용기점을 이제 쇼피파이로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 성과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쉬웠던 점은 뭘까요? 쇼피파이로 이전하면서 아쉬웠던 점. 사실 쇼피파이 자체에 뭐 기능이나 뭐 이런 점은 없었고요. 네. 그냥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다 내부 역량으로 이제 업무를 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외부 네. 그 사이트 제작 외주를 맡기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통이나 뭐 스케줄 관리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제작 과정들을 좀 확인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쇼피파이로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이 없네요. 그냥 그냥 근데 그 정도면은 뭐 다 누구나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에서 다 불편하고 뭔가 실수도 하고 뭐 아쉬움도 남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해외 그 같은 업종의 경쟁사는 쇼피파이에 있나요? 용기점? 일본의 경쟁사가 있나요? 해외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쇼피파이의 위치는 어떤가요? 일본에서 쇼피파이 아니 용기 쇼피파이는 종합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경쟁사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요. 일본에서 경쟁. 쇼피파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용기점이 일본에 경쟁사가 있느냐 이거는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분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자, 그럼 그냥 이거하고 별 관계 없는 얘기인데 용기점은 지금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에 경쟁사가 있나요? 어느 품목이든 경쟁사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경쟁이 극심한가요? 심한가요? 어떠세요?
이것도 시장 용기가 워낙에 카테고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도 좀 틀릴 것 같은데요. 용기점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시장 자체의 풀이 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풀이 작다. 근데 치열하진 않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하진 않다. 제가 앞에 그 물어볼 게 이제 그 쇼피파이를 이전했을 때 이 효과를 그 일본 내에서 용기점의 그 위치가 쇼피로 옮겨갖고 그만큼 매출이 늘었으면 그만큼 시장에서 지배력이 그만큼 커졌느냐 이 얘기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근데 뭐 매출이 늘었다는 거로 답하는 정도일 것 같고 어쨌든 용기점의 일본에서의 경쟁력은 지금 뭐 경쟁력에서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광고 어떻게 하느냐, 영업 어떻게 하느냐,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직접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제이님은 공기 간판점도 운영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공기 간판점도 책임을 지고 있고 용기점도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기점은 쇼피파이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쇼피파이로 옮긴 게 좋았던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럼 공기 간판점도 옮길 계획이 있나요? 공기 간판은 없습니다. 왜 없죠? 공기 간판은 이제 취급하는 아이템하고 주요 고객층이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이제 쇼피파이의 이제 특별한 기능들이 공기 간판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하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공기 간판에 있어서는. 공기 간판이 기성품이었고 종류가 많은 거에 비하면 공기 간판은 용기는 그런 기성품이면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공기 간판은 종류가 많은 아이템이 아닌가 하고 연동돼 있나요? 네, 공기 간판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입고해서 네. 하나하나 주문 제작되는 제품이라는 아이템의 특성도 있고 또 지금 굳이 옮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티쿤 플랫폼에서만 이제 특화된 또 기능이 있잖아요. 네. 카페24에도 없고 쇼피파이에도 없지만 네. 티쿤 플랫폼에만 있는 그런 이제 공기 간판에 특화된 기능들을 굳이 놓치고 싶지 않다 정도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문 제작 기능이네, 그죠? 주문 제작 기능 포함 뭐 예를 들면 배송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름 뭐 배송 대행 서비스라 그랬나?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대행해주는 그런 거나 예. 아니면은 뭐 별도 상품들을 고객 마이 페이지에 넣어주는 기능, 뭐 이런 뭔가 공기 간판에 최적화된 이제 우리 내부의 개발실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된 특화된 기능들이 있거든요. 공기 간판은 티쿤 빌더를 이용했을 때 있는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굳이 쇼피파이로 옮길 생각은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용기 같은 경우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품을 늘려야 됐는데 Yes. 티쿤 빌더로는 한계가 있었고 공기 네. 간판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이한 이제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이님이 이렇게 처음에 공기 간판점을 지금 처음 공기 간판을 일본에 판다고 했을 때 티쿤 빌더도 알고 쇼피파이도 아는 입장이라면 어느 거 쓸 것 같으세요?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요. 많이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쇼피파이 쪽을 고민할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렇죠? 근데 불편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주문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잃는 거랑 얻는 거를 굳이 이렇게 덧셈 뺄셈을 하면 조금 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점이 더 크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거는 이전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부터 사업을 이제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빌더를 쓰겠냐라고 하면 쇼피파이를 쓰겠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이제 제이님은 티쿤 빌더하고 쇼피파이를 썼던 거고 카페24 같은 걸 써본 적은 없잖아요. 네. 이사벨님은 카페24를 한글
티쿤몰점 JP를 만들고 그다음에 한글을 만들 때 카페24를 썼었어요. 그죠? 뭐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깊이 관여를 했었는데 카페24하고 쇼피파이는 어떤가요? 앱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은 비슷하긴 한데요. 카페24는 조금 더 단계가 공수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쇼피파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다가 뭐 자동화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굳이 공수를 안 들여도 되는데 카페24에서 하려면 공수가 하나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순히 쇼피파이랑 카페24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는 지금 일본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시장으로 봤을 때 쇼피파이는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카페24는 벌써 몇 년 전에 개발이 멈춰 있어서 기존의 뭐 이지 디자인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이나 코딩을 몰라도 쉽게 쇼핑몰을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조차도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쇼피파이가 훨씬 편리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용하면서도 불편함을 덜 겪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물어보는 건데 일본에서 쇼피파이 많이 쓰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쇼피파이에서 아까 그 제이님이 결제 부분에서 페이먼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저희 한국도 뭐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벌써 몇 년 전에 샵페이가 쇼피파이에서 제공하는 샵페이가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반면 한국은 아직 그게 제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쇼피파이를 쓰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나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쇼피파이에서도 그렇게 그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 지가 몇 년이 된 거고요. 또 쇼피파이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계속 하겠네요. 네, 네. 카페24는 어쨌든 일본에선 철수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티쿤몰 JP 만들 때도 사용하려고 했던 앱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능들이 없어서 사용 못한 것도 많고 앱에서 검색은 되는데 실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쇼피파이로 만드시는 이제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궁금한 거 있으면 티쿤에 물어보면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쇼피파이는 쇼피파이 헬프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질문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유튜브 영상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까지 물어보실 일이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카페24는 궁금한 거나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려고 그러면 특히 일본 쪽으로 문의를 하면 모든 질문을 다시 한국 카페24 고객센터로 돌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드백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하여간 뭐 방송으로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뭐 설명이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요. 쇼피파이가 국내 시장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쓰는 사람이 있긴 한데 쇼피파이 국내 법인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 법인이 있어요. 쇼피파이 일본 운영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워낙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카페24가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카페24가 한국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쇼피파이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아직은. 근데 이거도 구글이 이미 한국에서 네이버가 53% 점유율을 차지하고 구글이 35% 점유율을 차지했거든요. 서서히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예측은 못하지만요. 근데 일본은 구글이 현재 75%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쇼피파이가 이까지 따라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네이버, 뭐 하여간 카카오톡, 뭐 그다음에 카페24 이런 게 워낙 강한 거죠. 그래서 더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이게 공문화 개구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하여간 국내 시장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에 해외로 못 나가는 약점도 있죠. 맞습니다. 자, 오늘 뭐 더 따로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3월 7일 날도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항상 티콘은
일반론을 얘기할 능력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검색어 광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막 일반론으로 얘기하려면 자신 없는데 티쿤이 3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기 간판과 용기점과 포장용 리본을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회원을 유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원을 한 명 유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 명의 회원이 도대체 앞 5년 동안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회원 유치 활동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혹시 기존에 문의가 들어오던 유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들어오던 문의의 유형이 뭐 사이트의 UI가 불편하던가 이런 그런 거였다면은 쇼피파이로 이전하면서는 이제 새로 외주를 해서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문의가 기술적인 게 지원이 많이 돼서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기존에 티쿤에서 제공하던 기술이 안 쓰던 기술을 그냥 그 외주 업체에서 사용해서 된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 관련된 문의를 이제 전화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제품 한 1,000개 등록을 했고 쇼피파이에 옮기면서 한 4,000개 넘게 등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0개 있을 때도 원하는 제품을 못 찾아서 문의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하는 제품을 찾아가기 위한 그 소팅, 그 기능들이 이전에 사이트에서는 없었고, 이번에 예.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한테 안 물어도 알아서 찾으시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예. 그리고 또 자기 가면 꼭 전화라도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많습니다. 네, 용기 사이트가 특별히 조금 이제 전화 문의가 많은 그런 제품군이었긴 한데,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시스템도 많이 이제 공수가 줄죠. 예. 예,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공기 간판이라면 하여간 지금 새로 만든다면은 쇼피파이 쓸 생각이 더 많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7일 오후 4시에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티쿤은 어떻게 마케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케팅의 효과는 어땠었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제이님이 그 광고 관련 설명할 때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검토하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셔서 그냥 대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일단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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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 공기간판이나 용기도 키워드로 하면은 쇼피파이 이거 할 효과 못잡이 넣을 수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쇼피파이로 만드느냐, 티쿤으로 만드느냐와 상관없이 클릭 기반 유료 광고는 풀로 해도 손해가 전혀 안 나고 무조건 유리한 것만 있다는 뜻이에요. 쇼피파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검색어 광고는. 검색 키워드하고 상관없이 전혀 그러니까 쇼피파이로 만들건 카페24로 만들건 티쿤 빌더로 만들건 그거는 검색어 광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쇼피파이로 만들면 다른 형태의 오가닉, 그러니까 SEO나 이런 데서 노출하는 데 유리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는 유료 광고예요. 유료 광고. 검색 키워드를 내가 때려가지고 다 찾는데 그거하고는 쇼피파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찾아 들어가야지 다른 방법 어떻게 노출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음번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노출되는 영역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꼭 유료 광고만 되는 게 아니라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나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나 쇼핑몰의 노출 등 무료로 되는 것도 많은데 쇼피파이로 만들면 무료로 노출되는 기능이 훨씬 더 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대서 장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검색어 광고는 무조건 줄기차게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거는 3월 7일 날 설명을 드릴게요. 그제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월 7일 날 또 봬요. 제이님 수고하셨습니다.